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뭐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 뭐 금융시장의 뭐 뉴스나 뭐 스림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에 관해서 이제 FOMC 회의가 끝나면서 발표를 했어요. 뭐 다행히도 금리 동결이라는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시사를 하셨는데, 그에 관해서 이제 큰 줄기를 말씀 또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하고 관련해서 좀 빅 이슈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제가 개별적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뭐 알트코인 몇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 총체적인 전반적인 장세에 관한 거는 제가 이따가 영상에서 아침이나 오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 큰 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마이클 수넨샤인이라고, 이분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새로운 CEO죠. 그래서 베리 실버트는 뒤로 빠져서 또 다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 DCG에서 빠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루머나 뭐 이상한 얘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냥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시장의 근본이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표준이며, 자, 그리고 이 마이클 수넨샤인이 어저께 이제 제가 저녁에 정보를 보다가 8시 57분 3월 17일 날 수요일 날 뭐 중대한 뉴스거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대한 뉴스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럼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보면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1억 1,490만 회사 주식을 등록한 후 임박한 IPO에 앞서 형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직상장에 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기간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러니까 뭐 이번 달 말이 됐건 아니면 다음 달이 됐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주식,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한 이 이벤트랑 엔트 파이낸셜 IPO를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아마 뭐 계속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코인베이스라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나스닥이라는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의미가 사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정표거든요. 그렇게 한번 되짚어 보시면 되고, 엔드 파이낸셜 IPO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역사 이래로 전례 없는 규모의 대형 IPO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고 계실 거고, 순조롭게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에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전망한다. 올해 성장률이 6.5%로 전망한다. 뭐 올해 성장률 6.5%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희망회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물가 상승률 2.4% 예상, 목표치는 2% 넘지만 금리는 동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리 인상에 관해서 사람들을 겁주고 미디어는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뭐 동학개미가 어쩌느니 이런 얘기들이 아마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를 100% 전부 다 이제 클리어하게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뒤통수 맞기 십상해요.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다만 물가 상승률은 내년도에도 다시 2%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마지막 한 문장이 있는데, 이건 기자가 쓴 내용이 아니라 그 FOMC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되는데, 다시 올해는 미온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변이 바이러스라던가 아니면 2차 코로나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아마 팬데믹이 더 심하게 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한 문장 갖다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저한테 하시겠지만, 정황이나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보면 요 한 문장이, 그것도 특히나 FOMC, FED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의미심장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당분간 팬데믹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백신, 뭐 백신에 관해서 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사람들한테 퍼져가지고 그 뭐 복용자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여기 뭐 달러 하락기 2016년부터 2023년까지라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금리 인상 기조를 최소한 못해도 2023년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차트랑 대입해서 같이 보시면 매칭이 거의 100% 떨어지죠. 그래서 지난 9년간의 상승기와 2016년부터 시작한 달러의 하락기를 7년 동안 봤을 때 빠르면은 최소한 2023년 말 금리 인상기는 그리고 늦어도 2024년부터 그러니까 테이퍼링 작업을 하는 거는 지금 자체는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 뭐 이게 전반적으로 버블은 지속적으로 끌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버블은 지속적으로 낄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못해도 2022년 말까지. 2020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이 자료가 이제 틀린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대중들을 엿먹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세금이다. 세력들이 가져가는 건 세금이고 중요한 건 올해 이제 뭐 세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제 적립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2021년 말까지 나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국내 분들 같은 경우인데 제가 그거는 되게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아니면 되게 짧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부터 가상자산 시장은 버블이 더 쌓일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의 판단이죠. 올해 나가건 익절하고 나가시는 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마 나가신 이후에 더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세금을 뜯어가려면 결국엔 버블을 키워야 되고 베리 실버트가 번외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새로운 트러스트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코인들을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코인들을 트러스트 상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어텐션 토큰, 체인링크, 그리고 마나코인, 디센트럴 랜드죠 일명, 그리고 파일코인, LPT, 요거 5개, 그리고 추후에도 아마도 트러스트 상품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코인들을 예전에 아마 후보군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알트코인 죽는다가 아니라 그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니라고 그런 생각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그려가는 가상자산 시장의 생태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알트코인 상승률이 비트코인 수익률 못지않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자, 미국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 금리 동결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달러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0.40%가 하락을 해서 92 거의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92를 넘었었네요. 하루 동안 92.017까지 올라갔다가 91.51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지그재그 패턴으로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90 아래로 달러 인덱스 90 아래로 떨어져서 뭐 87이나 88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그재그 패턴으로 떨어지면서. 그리고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를 이제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기술주들 애플하고 구글이죠. 알파벳 A. 뭐 기술주 중심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적극 매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인베스팅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동결이라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현물 경제에 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거죠. 그 반면에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상을 한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존슨앤존슨한테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적극 매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반대죠. 지금 보면은 이 기술주랑 내수주랑 아니면 금융주랑 당연히 예대마진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주식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 친구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저는 그 친구한테 95,000원대부터 9만원대부터 그냥 카카오만 100만원까지 그냥 들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안달이 나는지 사고팔고를 그냥 카카오 그냥 들고 있지도 않고 그냥 사고팔고를 이 주식 저 주식 다 하면서 신한지주를 뭐 매스미디어에서 추천했나 봐요. 근데 뻔한 거잖아요. 이게 금리에 관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뒤통수 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요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떨어진다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어쨌건 미디어를 보실 때는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베리 실버트가 이걸 리트윗 해놨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이제 다시 한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모건 스탠리라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펀드 세 가지를 펀드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펀드에 대한 액세스를 시작을 했다. 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회사에서 금융지주 회사에서 간접 투자 상품을 비트코인에 관해서 만들어 놨단 얘기죠. 이 의미는 우리나라도 국민은행이 됐건 신한이 됐건 우리가 됐건 향후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관해서 이 펀드가 발생될 간접 투자 상품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높은 건 아니죠. 예,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나오면 CBDC에 관한 거든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거든 이 개별적인 가상자산에 관한 거든 현금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이자는 어차피 올려줘봐야 이거를 못 쫓아갈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생겨난 투자 자산군이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아마 웬만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왠지 GBTC하고 관련 있게 모건 스탠리가 이거를 발표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코인데스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킴닷컴하고 비트코인 캐시랑 사실 투자자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는 팀 드레이퍼라고 있어요. 팀 드레이퍼를 따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팀 드레이퍼가 있고 킴닷컴이 있어요. 킴닷컴이 있고 우지 아니는 뭐 빠졌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뉴스를 전부 다 믿진 않아요. 근데 킴닷컴이 스마트 BCH 이걸 뭐 업데이트했다. 그래서 스마트 BCH에 관해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이드 체인하고 이제 관련해서 뭐 BCH에다 이걸 붙이려고 확장성을 뭐 붙이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 비트코인 캐시 사용자 기반 에코시스템 확장하고 더 많은 개발자와 거래를 유지할 거다. 그래서 스마트 BCH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안 간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패닉하고 다른 거로 옮겨 가시기보다는 내가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BCH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구린내가 많이 나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BCH고 있고 XRP도 있고.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코인들 중에 좀 구린내가 진동을 한다라는 그런 코인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스마트 BCH를 지아누, 로저버는 뭐 당연히 껴있는 거고, 킴닷컴. 팀 드레이퍼가 어떻게 뭐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팀 드레이퍼도 제가 알기로는 BCH가 이제 저가 3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초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초기 웬간한 사람들보다는 좀 밝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 인덱스를 보시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동률로 1.71 그래 동등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 상승세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는 이제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에 관해선 이따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미온적인 반등과 강력한 하락이 향후 며칠 후에 좀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력한 상승세를 아마 도모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파일코인이 10만 원 넘게 찍었어요. 제가 이제 10만 원은 최소한 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차트상에서 윗꼬리가 한번 길게 말리긴 했어요. 근데 어쨌건 원화로 환산했을 땐 10만 원 넘었는데 2만 7천 원대 들고 계신 분들은 몇십만 원까지 그냥 보시면서 진짜 중장기로 보면은 좀 크게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스케 자산운용사에서도 트러스트 상품에 등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허접하게 보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어쨌건 그냥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매수하시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매수 추천드렸을 때는 이미
훨씬 지나버려서. 그리고 몇몇 개 코인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막 하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코인베이스 프로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상장 안 된 코인이 있어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는 움직이는데 코인베이스 상장 안 된 코인은 호라이젠 코인밖에 없어요. 호라이젠 코인밖에 없어요. 이 코인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들고 있기 되게 쉽지 않은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투하시기 아마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어쨌건 호라이젠 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상장을 못한 마지막 코인이라고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네오 코인도 제가 3년 동안 떠들었죠. 거의 뭐 3년을 제가 유튜브 처음에 하면서 2018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좀 중점적으로 다뤘었던 코인 중에, 알트코인 중에 이제 중국하고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코인이 네오코인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만약에 밀어준다면 네오코인 그리고 BSN 메타를 총체해서 통합해서 중앙에 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가 되는 거는 네오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리고 웃긴 거는 가격이 뭐 5만 4천 얼마까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면 관심을 안 가지시고 올라가면 그때서야 뭐 매수해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가격이 되게 많이 안 올라갔을 때는 추천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더 윗꼬리가 말리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가에 하다못해 16,000원에서 2만원 안짝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몇십만 원까지 기다리면 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엔트파이낸셜 제가 말씀드리면 엔트코인을 말씀하시는데, 엔트코인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네오코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엔트파이낸셜이 막 상승할 때 제가 놓친 적이 있어서, 네오코인은 그래서 제가 16,000원까지 원화로 환산했을 때 16,000원까지 그냥 매집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파일코인을 가지고 계시듯이 네오코인도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냥 홀딩을 해보세요. 한번 홀딩을 쭉 중장기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거침없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올 거예요. 그리고 고머니 2라고 그래가지고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되는데,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코인베이스하고 얽혀있는 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하고 얽혀있는 것들, 그리고 대형 자산 거래소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산 운용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고머니 2 같은 경우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그 셀시우스 네트워크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서 최대 북미 펀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어떤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닌데 고머니 측에서 발표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제안을 해서 이제 업비트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총 작아서 반짝반짝거리고 급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에 얽혀 있는 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시우스 네트워크에서 향후에 증빙 자료를 제출 안 하면 거래 지원 종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반짝반짝거리는 시총 작은 코인들 위주로 보시기보다는 대형 자산 운용사, 거래소, 뭐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나 코인베이스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그 외에 괜찮은 코인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누누이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코인들에 투자하시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코인들에 투자하시거나 그래야 막 이런 상승장에 중장기적으로는 내가 수익을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5년, 10년 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과연 몇 개나 될 거라고
아무리 하루에 10개, 15개나 되는 알트코인이 지금 막 탄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필터링 돼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알트코인들도 그렇게 많이는 남지 않을 거야, 아마도. 5년, 10년을 보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살아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살아남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몇 배 올라갔네, 20% 올라갔네, 30% 올라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최소한 100배 이상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따가 조금 더 이제 시장 상황에 관해서 디테일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